여러분,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던 건강 상식, 저녁에는 무조건 적게 먹어야 혈당이 안 오른다. 잠이 안 오면 저녁을 굶어야 숙면할 수 있다. 이게 사실 완전히 틀린 이야기라면 믿으시겠습니까? 네, 전부 틀렸습니다. 오히려 저녁에 특정 음식을 먹지 않아서 혈당이 불안정해지고 그래서 불면증이 더 심해지는 악순환에 빠지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 그동안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저녁 6시 이후에 꼭 먹어야 할 기적의 식품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단 일주일 만에 혈당을 안정시키고 불면증까지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더 이상 밤마다 뒤척이시며 고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는 더 좋은 건강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내과 전문의로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바로 당뇨 전 단계와 불면증을 동시에 앓고 계신 분들입니다. 이 두 가지가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아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얼마 전 제 진료실을 찾아오신 62세 박순자 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순자 님은 3년 전부터 잠을 제대로 주무시지 못했습니다. 밤 10시에 누우시면 새벽 2시, 3시까지 천장만 바라보셨고 겨우 잠이 들어도 새벽 4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지셨습니다. 하루 수면 시간이 3시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낮에는 피곤하셔서 졸음이 쏟아졌고 집중력도 떨어지셨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공복혈당이 118로 나온 겁니다. 정상 수치가 100 미만인데 126 이상이면 당뇨병으로 진단받습니다. 박순자님은 그 경계에 서 계셨던 거죠. 바로 당뇨 전 단계였습니다. 저는 박순자님께 식습관을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선생님, 저는 저녁을 거의 안 먹어요. 혈당이 높다고 해서 저녁은 무조건 굶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야 살도 안 찌고 혈당도 안 오를 것 같아서요. 바로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을 굶으면 혈당 관리에 좋을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건 정반대입니다. 저녁을 굶으시면 우리 몸은 밤사이에 에너지가 부족해집니다. 그러면 간에서 포도당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이걸 당신생이라고 하는데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히려 공복혈당이 더 높아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새벽 현상이라고도 부릅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저녁을 굶으시면 밤에 혈당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우리 뇌는 혈당이 떨어지면 위험 신호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들은 우리를 각성 상태로 만듭니다. 잠이 올 수가 없는 겁니다. 박순자님이 밤새 뒤척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저녁을 굶어서 혈당이 불안정해지고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어 잠을 잘 수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수면 부족은 다시 혈당 조절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완벽한 악순환이죠. 2022년 미국 당뇨병학회 저널에 실린 연구를 보면 하루 수면 시간이 6시간 미만인 사람은 7시간 이상 자는 사람보다 제2형 당뇨병 발생 위험이 무려 28%나 높았습니다. 수면과 혈당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잠을 못 자면 혈당이 오르고 혈당이 불안정하면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그 열쇠가 바로 저녁 6시 이후에 무엇을 먹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저녁에 뭘 먹으면 살찌고 혈당 오르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밀가루 음식, 흰 쌀밥, 단 음식을 드시면 당연히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하지만 특정 식품들은 오히려 혈당을 안정시키고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도와줍니다. 이런 식품들을 저녁에 적절히 드시면 혈당도 잡고 숙면도 취할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검증된 사실입니다. 저는 박순자님께 저녁 6시 이후에 드셔야 할 5가지 식품을 알려드렸습니다. 박순자님은 반신반의하시면서도 일주일간 실천해 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후 박순자님이 다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계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3일째부터 밤에 깨는 횟수가 확 줄었어요. 일주일이 지나니까 밤 11시에 자서 아침 6시까지 푹 잤어요. 이렇게 개운한 아침은 몇 년 만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가정용 혈당 측정기로 재신 공복 혈당이 108까지 떨어졌다고 하셨습니다. 118에서 108로 일주일 만에 10이나 떨어진 겁니다. 이게 마법일까요?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우리 몸의 생리학적 원리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음식을 먹으면 누구나 이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저녁 6시 이후에 무엇을 먹어야 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첫 번째 기적의 식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식품은 바로 호두입니다. 호두는 정말 놀라운 식품입니다. 먼저 호두에는 멜라토닌이 직접 들어 있습니다.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입니다. 밤이 되면 우리 뇌의 송과선에서 분비되어 잠이 오게 만드는 호르몬이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멜라토닌 분비량이 줄어듭니다. 60대가 되면 20대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잠이 없어지는 겁니다. 호두를 드시면 자연적으로 멜라토닌을 보충하실 수 있습니다. 2005년 텍사스 대학교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호두를 섭취한 그룹의 혈중 멜라토닌 농도가 섭취하지 않은 그룹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오메가3는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줍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몸이 인슐린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2017년 예일대학교 예방연구센터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당뇨 전 단계 환자들이 매일 호두 약 56g을 8주간 섭취했을 때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고 혈관 내피 기능이 좋아졌습니다. 호두 56g이면 대략 한 줌 정도입니다. 저녁 식사 후 간식으로 호두 한 줌을 드셔보세요. 너무 많이 드시면 칼로리가 높으니까 한 줌 정도가 적당합니다. 박순자 님도 매일 저녁 8시쯤 호두 한 줌을 드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호두는 그냥 드시는 것보다 살짝 불에 볶아서 드시면 소화 흡수가 더 잘 됩니다. 프라이팬에 기름 없이 약불에서 3분 정도만 볶아주세요. 고소한 향이 올라오면 불을 끄시면 됩니다. 이렇게 볶은 호두를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시면 일주일 정도 두고 드실 수 있습니다. 호두가 비싸서 매일 먹기 부담스러워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호두가 저렴한 식품은 아닙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불면증 때문에 수면제 드시고 당뇨 전 단계라서 약 먹고 병원 다니시는 비용을 생각하면 호두값은 정말 적은 투자입니다. 건강은 예방이 치료보다 훨씬 경제적입니다. 마트에서 대용량으로 구매하시면 조금 더 저렴하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전통시장의 견과류 전문점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녁을 굶으시면 오히려 혈당이 불안정해지고 불면증이 악화됩니다. 이 악순환을 끊으려면 저녁 6시 이후에 올바른 식품을 드셔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호두입니다. 호두에 들어있는 멜라토닌은 숙면을 도와주고 오메가3는 혈당 조절을 도와줍니다. 하루 한 줌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 보세요. 옛말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했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한 첫걸음 오늘 저녁 호두 한 줌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기적의 식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식품은 바로 체리입니다. 특히 타트 체리라고 불리는 신맛이 나는 체리가 효과가 좋습니다. 체리가 왜 저녁에 먹어야 할 기적의 식품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체리에는 호두보다도 더 많은 양의 천연 멜라토닌이 들어 있습니다.
2012년 유럽 영양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타트 체리 주스를 2주간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수면 시간이 평균 84분이나 늘어났습니다. 84분이면 거의 1시간 반입니다. 잠을 1시간 반 더 잘 수 있다는 건 정말 엄청난 변화입니다.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죠. 그런데 체리의 놀라운 점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체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안토시아닌은 체리의 붉은색을 만들어내는 색소인데요. 이 성분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안토시아닌이 혈당 조절에 직접적인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2019년 영국 영양학 저널에 실린 연구를 보면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한 그룹에서 식후 혈당 상승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안토시아닌이 탄수화물 소화 효소의 활성을 억제해서 포도당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제 환자분 중에 김용호님이라는 67세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김용호님은 공복혈당이 124까지 올라가셔서 정말 당뇨병 직전이셨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2시간 간격으로 깨셔서 화장실을 다녀오셨습니다. 전형적인 당뇨 전단계 증상이었죠. 혈당이 높으면 소변이 자주 마렵고 그래서 밤에 자주 깨게 됩니다. 저는 김용호님께 저녁 식사 후 체리를 드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김용호님은 처음에 체리가 달지 않나요? 혈당 오르는 거 아니에요? 라고 걱정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과일은 다 달아서 혈당을 올린다고요? 하지만 이건 과일에 따라 다릅니다. 체리의 혈당 지수는 22입니다. 혈당 지수가 55 이하면 저혈당 식품으로 분류됩니다. 체리는 저혈당 식품 중에서도 아주 낮은 편에 속합니다. 참고로 흰 쌀밥의 혈당 지수는 73입니다. 체리가 밥보다 혈당을 훨씬 덜 올린다는 뜻입니다. 김용호님은 매일 저녁 8시에 체리 15알 정도를 드셨습니다. 생체리가 없는 계절에는 냉동체리나 무가당 체리 주스를 드셨습니다. 2주가 지나자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3번에서 1번으로 줄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공복혈당이 112까지 떨어졌습니다. 124에서 112로 10이나 떨어진 겁니다. 김용호님은 체리가 이렇게 좋은 줄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체리를 드실 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설탕이 첨가된 체리 통조림이나 체리잼은 피해 주세요. 이런 가공식품에는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오히려 혈당을 올립니다. 생체리가 가장 좋고 구하기 어려우시면 냉동체리를 사용하세요. 냉동체리는 마트 냉동식품 코너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무가당 타트체리 주스도 좋은 대안입니다. 온라인에서 검색하시면 다양한 제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에 체리 15알에서 20알 정도 또는 체리 주스 1컵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제 세 번째 기적의 식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그릭 요거트입니다. 그릭 요거트가 왜 저녁에 먹으면 좋은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릭 요거트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트립토판은 우리 몸에서 세로토닌으로 바뀌고 세로토닌은 다시 멜라토닌으로 바뀝니다. 멜라토닌이 수면 호르몬이라는 건 앞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릭 요거트를 드시면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멜라토닌을 만들어내는 재료를 공급받는 겁니다. 특히 저녁에 트립토판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면 밤에 멜라토닌 분비가 원활해집니다. 그런데 그릭 요거트의 진짜 장점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단백질 함량이 높다는 겁니다. 일반 요거트보다 단백질이 2배 가까이 들어 있습니다. 단백질은 소화가 천천히 됩니다. 그래서 밤새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도와줍니다. 저녁에 탄수화물만 드시면 혈당이 확 올랐다가 확 떨어집니다. 이 급격한 변동이 문제입니다. 하지만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면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천천히 내려갑니다. 밤새 안정적인 혈당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2014년 미국 임상영양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취침 전 단백질을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다음 날 아침 공복 혈당이 더 안정적이었습니다. 특히 당뇨 전단계 환자들에게서 이 효과가 두드러졌습니다. 또한 2016년 캐나다 영양학 저널 연구에서는 요거트를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사람들의 제2형 당뇨병 발생 위험이 14% 낮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요거트에 들어있는 프로바이오틱스, 즉 유익균이 장 건강을 개선하고 건강한 장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무가당 그릭 요거트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많은 요거트에는 설탕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딸기맛, 블루베리맛 같은 과일맛 요거트들은 대부분 설탕 덩어리입니다. 이런 요거트를 드시면 오히려 혈당이 올라갑니다. 꼭 성분표를 확인하시고 당류가 5g 이하인 제품을 선택하세요. 가장 좋은 건 무가당 플레인 그릭 요거트입니다. 그릭 요거트가 맛이 없어서 먹기 힘들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호두와 체리를 함께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 무가당 그릭 요거트에 호두 한 줌, 체리 열 알을 넣으시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완벽한 저녁 간식이 됩니다. 저는 이걸 숙면 삼총사라고 부릅니다. 호두에 오메가3와 멜라토닌, 체리에 안토시아닌과 멜라토닌, 그릭 요거트에 트립토판과 단백질이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제 환자분 중에 이정숙님이라는 58세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이정숙님은 폐경 이후로 불면증이 심해지셨습니다. 여성분들은 폐경 후에 호르몬 변화 때문에 불면증을 겪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시에 혈당도 오르기 쉬워지시죠. 이정숙님의 공복 혈당은 115였습니다. 저는 이정숙님께 저녁 7시에 숙면 삼총사를 드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무가당 그릭 요거트 한 컵에 호두 한 줌, 체리 15알을 넣어서 드시라고요. 이정숙님은 2주 후에 다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게 디저트 먹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달콤한 거 먹고 싶을 때 이걸 먹으니까 군것질도 안 하게 되고 잠도 잘 오고 일석이조예요. 한 달 후 이정숙님의 공복 혈당은 106으로 떨어졌습니다. 밤에 깨는 횟수도 현저히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요거트는 유제품인데 유당 불내증이 있어서 못 먹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다행히 그릭 요거트는 일반 우유보다 유당 함량이 낮습니다. 제조 과정에서 유청이 빠져나가면서 유당도 함께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당 불내증이 있으신 분들도 그릭 요거트는 괜찮으신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심한 유당 불내증이 있으시다면 소량부터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 안 되시면 락토프리 요거트를 선택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릭 요거트를 고르실 때 한 가지 더 팁을 드리겠습니다. 성분표에서 단백질 함량을 확인하세요. 100g당 단백질이 8g 이상인 제품이 진짜 그릭 요거트입니다. 요즘 시중에는 그릭 요거트라고 이름만 붙여놓고 실제로는 일반 요거트에 첨가물을 넣어 농도만 걸쭉하게 만든 제품들이 많습니다. 이런 가짜 그릭 요거트는 단백질 함량이 낮습니다. 반드시 단백질 함량을 확인하시고 구매하세요. 저녁 6시 이후에 드셔야 할 기적의 식품, 지금까지 3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호두, 두 번째는 체리, 세 번째는 그릭 요거트입니다. 이 3가지를 함께 드시면 숙면 삼총사가 됩니다. 하지만 아직 2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네 번째와 5번째 식품은 어쩌면 여러분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셨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5번째 식품은 많은 분들이 혈당에 안 좋을 거라고 오해하시는 것인데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제가 임상에서 가장 효과를 많이 본 식품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기적의 식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식품은 바로 삶은 달걀입니다. 삶은 달걀이라니 너무 평범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한 식품이 저녁에 드시면 정말 놀라운 효과를 발휘합니다. 달걀에는 트립토판이 풍부합니다. 앞서 그릭 요거트에서 말씀드렸듯이 트립토판은 멜라토닌의 원료입니다. 달걀 한 개에는 약 80mg의 트립토판이 들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 숙면을 돕기에 충분한 양입니다. 그리고 달걀에는 양질의 단백질이 가득합니다. 달걀 하나에 단백질이 약 7g 들어 있습니다. 이 단백질이 밤새 천천히 소화되면서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줍니다. 그런데 달걀의 진짜 비밀 무기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콜린이라는 영양소입니다. 달걀 노른자에는 콜린이 아주 풍부합니다. 콜린은 우리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을 만드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아세틸콜린은 기억력과 인지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아세틸콜린 분비가 줄어드는데 달걀을 드시면 이를 보충하실 수 있습니다. 잠을 잘 자면서 동시에 뇌 건강까지 챙기실 수 있는 겁니다. 2017년 미국 임상영양학 저널에 발표된 핀란드 연구에 따르면 달걀을 규칙적으로 섭취한 그룹에서 제2형 당뇨병 발생 위험이 낮았습니다. 연구진은 달걀에 들어있는 양질의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 그리고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준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달걀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줍니다. 저녁에 달걀을 드시면 밤에 배고파서 깨는 일이 줄어듭니다. 야식의 유혹도 피하실 수 있고요. 달걀 노른자는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건 오래된 오해입니다. 최근 연구들을 보면 음식으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미국 식이지침 자문위원회에서도 2015년에 콜레스테롤 섭취 제한 권고를 없앴습니다. 물론 이미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있으시다면 주치의와 상담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건강한 성인은 하루에 달걀 1개에서 2개 정도는 문제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제 환자분 중에 최동수 님이라는 71세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최동수 님은 오랫동안 저녁을 라면이나 빵으로 때우셨습니다. 혼자 사시다 보니 요리하기 귀찮으셔서 그러셨대요. 당연히 혈당은 높았습니다. 공복 혈당이 128이었습니다. 불면증도 심하셨고요. 저는 최동수님께 저녁에 라면 대신 삶은 달걀 2개와 채소를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삶은 달걀은 미리 여러 개 삶아서 냉장고에 보관해 두시면 언제든 간편하게 드실 수 있거든요. 최동수님은 처음에 달걀만 먹으면 배가 안 차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달걀과 함께 오이, 토마토, 당근 같은 채소를 곁들여 드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채소들은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으면서 포만감을 줍니다. 최동수님은 한 달간 이렇게 드셨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공복 혈당이 113으로 떨어졌습니다. 128에서 113으로 15나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밤에 훨씬 잘 주무시게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삶은 달걀을 드실 때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완숙보다는 반숙으로 삶으시는 게 더 좋습니다. 반숙 달걀이 소화 흡수가 더 잘 되고 영양소 손실도 적습니다. 물이 끓으면 달걀을 넣고 7분에서 8분 정도 삶으시면 노른자가 촉촉한 반숙이 됩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와 함께 또는 저녁 식사 후 간식으로 드시면 됩니다. 취침 2시간에서 3시간 전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기적의 식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5번째 식품은 바로 키위입니다. 키위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과일은 당분이 높아서 저녁에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키위는 예외입니다. 오히려 저녁에 드시면 혈당과 수면 모두에 놀라운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키위의 수면 효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대만 타이베이 의과대학에서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수면 장애가 있는 성인 24명에게 4주간 취침 1시간 전에 키위 2개를 먹게 했습니다.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 35.4% 감소했습니다. 총 수면 시간은 13.4% 증가했습니다. 수면 효율은 5.4% 향상되었습니다. 단지 키위 2개를 먹었을 뿐인데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키위에 이런 효과가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키위에는 세로토닌이 들어 있습니다. 세로토닌은 기분을 좋게 만드는 호르몬이자 멜라토닌의 전구체입니다. 키위를 드시면 세로토닌이 공급되고 이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바뀌면서 숙면을 도와줍니다. 또한 키위에는 엽산이 풍부합니다. 엽산 부족은 불면증과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키위를 드시면 엽산을 보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혈당은 어떨까요? 키위의 혈당 지수는 약 50입니다. 저혈당 식품에 속합니다. 그리고 키위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키위 하나에 식이섬유가 약 2g 들어 있습니다. 이 식이섬유가 당분의 흡수 속도를 늦춰줍니다. 그래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아줍니다. 2016년 뉴질랜드 연구에 따르면 식사와 함께 키위를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식후 혈당 상승이 완만했습니다. 연구진은 키위의 독특한 식이섬유 구조가 위장에서 젤처럼 작용해서 당분 흡수를 늦춘다고 설명했습니다. 키위의 또 다른 장점은 비타민C입니다. 키위 하나에는 오렌지보다 더 많은 비타민C가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산화 스트레스는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비타민C가 이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줌으로써 간접적으로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비타민C는 면역력 강화에도 좋죠. 잠을 잘 자면 면역력이 올라가고 비타민C가 이를 더욱 강화해 줍니다. 제 환자분 중에 정미영님이라는 64세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정미영님은 평생 과일을 좋아하셨는데 당뇨 전단계 판정을 받으시고는 과일을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의사가 과일 먹지 말라고 했다면서요. 물론 당분이 높은 과일은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과일이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저는 정미영님께 저녁에 키위 2개를 드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정미영님은 과일을 다시 먹을 수 있다는 것에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매일 저녁 9시 자기 전에 키위 2개를 드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전화를 주셨습니다. 선생님, 키위 먹고 나서 잠이 정말 잘 와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해요. 혈당도 재봤는데 안 올랐어요. 한 달 후 검사에서 정미영님의 공복 혈당은 119에서 109로 떨어졌습니다. 과일을 먹으면서도 혈당이 떨어진 겁니다. 키위를 드실 때 주의하실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키위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당연히 피하셔야 합니다. 키위 알레르기는 생각보다 흔합니다. 처음 드시는 분은 소량부터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살펴보세요. 그리고 키위는 신맛이 있어서 위가 약하신 분은 공복에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골드 키위보다는 그린 키위가 식이섬유가 더 풍부합니다. 둘 다 좋지만 혈당 관리가 목적이시라면 그린 키위를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녁 6시 이후에 드셔야 할 기적의 식품 5가지를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첫 번째 호두, 두 번째 체리, 세 번째 그릭 요거트, 네 번째 삶은 달걀, 다섯 번째 키위입니다. 이 5가지 식품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혈당을 천천히 올리거나 거의 올리지 않습니다. 모두 수면에 도움이 되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이 5가지를 매일 전부 다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날 상황에 맞게 한두 가지씩 선택해서 드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그릭 요거트에 호두와 체리를 넣어서 드시고 내일은 삶은 달걀과 키위를 드시는 식으로요. 중요한 건 저녁을 굶지 않으시고 올바른 음식을 드시는 겁니다. 그래야 밤새 혈당이 안정되고 숙면을 취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5가지 식품을 어떻게 실천하시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정보를 들으시고도 막상 실천하시려면 막막해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 플랜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대로만 따라 하시면 됩니다. 월요일 저녁에는 그릭 요거트에 호두 한 줌을 넣어서 드세요. 화요일에는 삶은 달걀 2개와 키위 1개를 드세요. 수요일에는 그릭 요거트에 체리 15알을 넣어서 드세요. 목요일에는 호두 한 줌과 키위 2개를 드세요. 금요일에는 삶은 달걀 2개와 체리 15알을 드세요. 토요일에는 그릭 요거트에 호두와 체리를 모두 넣은 숙면 3총사를 드세요. 일요일에는 삶은 달걀 1개와 키위 2개를 드세요. 이렇게 일주일을 돌리시면 질리지 않으시면서 5가지 식품을 골고루 드실 수 있습니다. 드시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저녁 식사는 6시에서 7시 사이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간식들은 저녁 식사 후 1시간에서 2시간 후에 드시면 됩니다. 대략 8시에서 9시 사이가 적당합니다. 취침 시간이 밤 10시에서 11시라고 가정하면 자기 2시간 전쯤에 드시는 겁니다. 너무 늦게 드시면 소화가 안 된 채로 주무시게 되어서 오히려 수면에 방해가 됩니다. 너무 일찍 드시면 자기 전에 다시 배가 고파질 수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 식품을 드신다고 해서 저녁 식사를 아무렇게나 하셔도 되는 건 아닙니다. 저녁 식사도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는 음식으로 구성하셔야 합니다. 흰 쌀밥 대신 잡곡밥이나 현미밥을 드세요. 밀가루 음식은 피하시고 단백질과 채소 위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저녁 식사를 잘 하시고 그 위에 이 5가지 식품을 간식으로 더하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선생님, 저는 야식 습관이 있어서 밤 11시나 12시에 꼭 뭔가를 먹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야식 습관은 혈당과 수면 모두에 정말 안 좋습니다. 늦은 밤에 음식을 드시면 혈당이 오른 상태로 주무시게 됩니다. 그러면 숙면을 취하기 어렵고 다음 날 아침 혈당도 높아집니다. 야식을 끊기 어려우시다면 최소한 야식의 종류를 바꿔보세요. 라면이나 치킨 대신 오늘 알려드린 5가지 식품 중 하나를 드시는 겁니다. 삶은 달걀 하나, 호두 한 줌 정도면 배고픔을 달래면서도 혈당과 수면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건 야식을 아예 안 드시는 겁니다. 천천히 습관을 바꿔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의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무리 좋은 음식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호두는 하루에 한 줌, 약 30g 정도가 적당합니다. 호두를 너무 많이 드시면 칼로리가 높아서 체중이 늘 수 있습니다. 체리도 하루에 15알에서 20알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릭 요거트는 한 컵, 약 150g 정도가 적당합니다. 달걀은 하루에 1개에서 2개, 키위도 1개에서 2개면 됩니다. 좋다고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적정량을 꾸준히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둘째, 이 식품들이 약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당뇨병 진단을 받으시고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약을 계속 드셔야 합니다. 이 식품들은 보조적인 역할을 합니다. 약을 드시면서 이 식품들도 함께 드시면 더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절대로 혼자 판단해서 약을 끊으시면 안 됩니다. 불면증 때문에 수면제를 드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식품들을 드신다고 바로 수면제를 끊으시면 안 됩니다. 수면이 개선되시면 주치의와 상담하셔서 서서히 약을 줄여가셔야 합니다. 셋째, 개인차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일주일 만에 효과를 보시고 어떤 분은 한 달이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5가지 중에 특정 식품이 더 잘 맞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의 몸 반응을 잘 살피시면서 드시기 바랍니다. 만약 특정 식품을 드시고 속이 불편하시거나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시면 바로 중단하시고 다른 식품으로 대체하세요. 넷째, 이 식품들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운동도 함께 하셔야 합니다. 저녁 식사 후 30분 정도 가볍게 산책하시면 혈당 조절과 수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식후 산책은 혈당 스파이크를 낮춰줍니다. 그리고 적당한 신체 활동은 밤에 잠이 잘 오게 해줍니다. 너무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각성 효과가 있어서 취침 전에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 정도가 적당합니다. 다섯째, 수면 환경도 신경 쓰셔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 침실이 밝거나 시끄러우면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취침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를 보지 마세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게 유지하시고 적정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정도가 좋습니다. 이런 수면 위생과 함께 오늘 알려드린 식품들을 드시면 효과가 훨씬 좋아집니다. 저는 30년 넘게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습관이 쌓여서 건강이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5가지 식품도 특별한 게 아닙니다. 호두, 체리, 그릭 요거트, 삶은 달걀, 키위.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평범한 식품들입니다. 하지만 이 평범한 식품들을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방법으로 드시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박순자님을 기억하시나요? 일주일 만에 공복 혈당이 118에서 108로 떨어지고 3년간의 불면증에서 벗어나신 분이요. 박순자님은 지금도 제 진료실에 정기적으로 오십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박순자님의 공복 혈당은 98입니다. 정상 범위로 돌아오신 겁니다. 밤에는 7시간씩 푹 주무시고 낮에는 활력이 넘치십니다. 박순자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 나이에 이렇게 건강해질 줄 몰랐어요. 저녁에 뭘 먹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줄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세요. 마트에 가셔서 호두 한 봉지, 키위 몇 개, 그릭 요거트 몇 통을 사오세요. 달걀은 아마 냉장고에 이미 있으실 겁니다. 체리는 제철이 아니면 냉동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오늘 밤 잠들기 2시간 전에 이 중 한두 가지를 드셔보세요. 일주일만 해보세요. 여러분의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혈당이 안정되고 잠이 잘 오고 아침이 개운해지는 경험을 하실 겁니다. 옛말에 약식동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약과 음식은 근원이 같다는 뜻입니다. 좋은 음식이 곧 좋은 약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의 식탁에서 시작됩니다. 저녁 6시 이후에 무엇을 드시느냐가 여러분의 혈당과 수면을 그리고 인생의 질을 결정합니다. 현명하게 선택하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건강한 노후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는 더 좋은 건강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혈당이나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함께 건강해지면 더 좋잖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100세 시대 건강지킴이였습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밤 푹 주무시고 건강한 내일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